감독님, 네. 작년에 뵙고 올해 또 오랜만에 뵙는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력 연출한 연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류승용 씨부터 간단한 캐릭터 소개 함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염력에서 신석헌 역할 맡은 유승용입니다. 어느 날 굉장히 초평범한 아빠가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초능력을 갖게 돼서 어려움에 처한 딸과 어떤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심은경 씨? 네, 저는 신루미 역을 맡은 심은경입니다. 루미라는 캐릭터는 젊은 나이에 일찍이 치킨집 사장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고 주위의 동네 주민들과 함께 그 터전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강인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였습니다. 네. 박정민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염력에서 김정현 역할 맡은 박정민입니다. 고군분투하는 루미와 동네 주민들을 도와주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 변호사 역할 맡았습니다. 네. 김민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염력 영화에서 이제 심은경 씨가 맡은 루미를 위협하는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민사장 역할을 맡은 김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부산의 주역분들이 먼저 이렇게 축하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프닝 영상으로 띄워드렸는데 그 응원과 축하를 보내주셨는데 감독님께서도 화답을 좀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또 전작의 배우분들이 모두 저는 영상 못 봤는데 그걸. 네, 뭐 일단은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뭐 굉장히 뭐 부산행 같이 했던 배우분들이 이렇게 또 염력에 응원을 해주시니까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마 배우분들도 모두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류승용 씨 이번에 염력 굉장히 또 색다른 영화인데 시나리오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또 우리 류승용 씨의 마음을 끌어당겼는지 궁금해요. 시나리오 보기 전에 감독님하고 그 이야기 줄거리 시놉시스만 듣고도 이거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소재다, 재밌겠다라고 해서 시나리오 보기 전에 이미 좀 결정을 했었습니다. 소재 자체가 또 워낙 신선하기 때문에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특히 우리 심은경 씨 같은 경우는 연상호 감독님의 전작 부산행에 굉장히 강렬한 오프닝으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셨어요. 염력에서는 굉장히 또 스타일이 다르게 나오시는데 어떤 모습인가요? 저도 감독님께 한번 듣고 싶네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강렬한 등장을 했고 어떤 연기를 펼쳤는지 저도 궁금해서 어떠셨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연기를 펼쳐주셨습니다. 네. 저기 너무나 짜여진 것 같은 저 정말 궁금해서. 정말 그걸 뒤에서 물어보시면 되지 심은경 씨. 네. 그러니까 항상 본인 자신의 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부족함도 느끼게 되고 잘 객관성을 잃게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감독님께 한번 이제 어떤 모습으로 강렬한 등장과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이 딱 루미의 모습이네요. 딱 당차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차분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루미는 좀 차분한 성격은 아니고 살짝 욱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의 모습하고는 또 다른 대조적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염력에서 우리 심은경 씨의 등장 또 강렬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박정민 씨는 염력의 출연을 결심하게 된 연상호 감독님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감독님 처음 뵈러 이제 제작사 사무실에 갔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안경에 김이 이렇게 서리셔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셨어요. 근데 오시자마자 하시는 이야기가 정민 씨 또래 배우 중에
가장 뷰티랑 거리가 먼 배우를 찾다가 뷰티랑. 예, 박정민 씨가 딱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렇게 멋진데, 감독님. 우리 박정민 씨 또래 배우들 중에 뷰티랑 가장 거리가 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또 이렇게 서려져 있었고. 김이 예. 아니라 그리고 그게 안경대였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안경을 잘 안 눈에서 땄기 안압이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 박정민 배우는 뭐 농담 삼아 한 얘기고요. 당연히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이제 곧 있으면은 박정민 배우는 이제 공유의 외모가 된다라는 얘기를 촬영 중에서 제 중간에 죄송합니다. 굉장히 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점점 잘생겨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혹시 염력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카메라 마사지 같은 게 아닐까요? 네. 곧 있으면 우리 박정민 씨의 외모는 공유 씨의 외모가 된다라고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대신 해주셨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박정민 씨 굉장히 훈남이에요. 예, 넘어가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민재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연상호 감독님과 처음 작업해 보셨죠? 네, 처음이에요. 어떠셨나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사실 애니메이션으로 저는 이제 좀 많이 뵀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만나서 작업을 하는 거는 처음이었는데 좀 하면서 좀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했었고 좀 궁금한 면도 많았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많이 배우고 솔직히 또 되게 관계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인 어떤 위치에서 뭔가 이렇게 주문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서로 소통하고 그 상대방이 고민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뭔가 조율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작업하면서. 일방적이 아닌 상호적인 관계. 네. 뭐 보통은 이제 또 공동 작업하다 보면은 또 서로의 주장 의견을 이렇게 좀 더 강하게 그러기도 하죠. 예, 그러기도 예. 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그쵸. 아니죠. 예. 하지만 이번 작업은 굉장히 협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예. 영화지만 좀 연극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좀 뭔가 제가 존중받고 있고 뭔가 이제 좀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진짜 현장의 느낌이 참 좋으셨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너무 좋았어요. 예. 감독님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작품을 다 찍고 그 기억이 참 좋았다라는 게. 뭐 일단은 저는 김민재 배우가 좀 무서우신 분인 줄 알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좀 많이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서로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감독님 지금도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말 실수했네요, 제가. 김민재 배우를 잘 못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예. 네, 아직 좀 어려워요. 네. 좀비에 이어서 이번엔 초능력입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소재들이 무척이나 참 인상적인데 한국 영화에서 초능력을 소재로 한다는 게 사실 무척이나 새롭거든요, 감독님. 어떻게 떠올리신 건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제가 좀 과욕을 부린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좀비 영화를 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부산행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좀비 영화를 또 해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영화를 하는 게 뭐 이게 뭐 좀 새로운 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새로운 걸 하는 게 좀 재미있지 않을까? 부산행이 잘 됐던 것도 아마 그런 좀 새로운 부분을 좀 좋게 봐주셔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전부터 좀 많이 하고 싶었던 톤 앤 매너의 영화를 좀 한번 해보자. 좀 그리고 또 이전에 했던 뭐 약간 스릴러나 액션, 뭐 지금 영화도 굉장히 액션이 많긴 하지만은 코미디를 좀 한번 과감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뭐 제가 좀 너무 좀 그쪽에 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벽에도 좀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 아주 믿어주신 덕분에 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움에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류승룡 씨, 정말 그 전에 다양한 작품을 하셨지만 초능력을 가진, 염력을 가진 캐릭터는 처음이세요. 네. 어떠셨나요?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하고 생각했었던 거를 이제 구현해내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캐릭터 영상만 봤는데도 저는 굉장히 집중해서 봤어요. 굉장히 진짜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염력을 발휘하는 그 자세가 평범하지가 않네요. 온몸을 활용해서 지금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도움 주셨고요. 부산행 때 그 좀비 그 안무를 맡았던 그 선생님이 좀 많이 도움을 받았고, 또 우리 감독님께서 그 항상 시연을 해주세요. 감독님한테 영감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감독님이 먼저 그러면 시범을 보여주시는군요. 항상 시범을 보여주세요. 예.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럼 혹시 나중에는 배우로도 한번 좀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안 하겠습니다. 갑자기 공식 발표를, 예. 그, 류승용 씨 보니까 지금 몸뿐만이 아니라 얼굴도 염력을 발휘하는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진짜 온 오감을 다 이용해서 염력을 사용했고, 또 평소에는 잘 보여지지 않는 그 신체 은밀한 부위도 사용해서 염력을 모두, 진짜 예. 온 몸을 예. 활용해서. 예. 와, 엄청납니다. 우리 그 류승용 씨의 또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심은경 씨가 류승용 씨에 대해서 한국의 짐 캐리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정말 표정이 한 씬에 정말 다 무궁무진한 표정이 다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걸 제가 또 옆에서 직접 확인을 또 했고, 같이 연기를 이제 같이 호흡을 맞췄잖아요, 선배님하고. 옆에서 바로 봤죠. 네, 예. 옆에서 이렇게 바로 봤는데 정말 표정이 막 얼굴이 막 정말 흉내는 안 내셔도 네,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막 움직이시고, 얼굴 근육이 정말 자유자재로 움직이시고, 뭐 코미디면 코미디, 정말 감성적인 연기면 감성적인 연기까지 정말 두루 다 하실 수 있는 배우 선배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국의 짐 캐리 같은 독보적인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훈훈합니다. 두 분의 모습. 예. 감독님, 이 사실 그 염력의 능력자로 그 누구도 아닌 평범한 중년 남자를 선택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뭐 어떤 초능력자라고 하면은 좀 되게 특별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정의감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되게 아주 평범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좀 그런 점들이 좀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또 이승용 배우님이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희 촬영장에서 우리 조 감독이 이렇게 웃어서 NG가 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조 감독이 웃어서 NG도 몇 번 나고. 그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조 감독님이 웃어서 NG가 날 정도면 정말 보시는 관객분들에게 참 많은 웃음을 주겠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네. 박정민 씨, 사실 지금 보니까 잠깐 봐도 굉장히 바르고 멋진 변호사 역할이신데, 네. 예, 어떤 사건이든지 믿고 맡겨도 될 만한 그런 이제 믿음이 보여지는데, 이게 뭔가 저희가 기존에 봤던 캐릭터랑은, 그 변호사 캐릭터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뷰티랑 가장 거리가 먼 배우다 보니까 예. 뭐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체에서 다뤄지는 변호사분들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땅에 붙어 있는 변호사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감독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루미와 그 루미 동네 주민들을 또 이렇게 열성적으로 어떤 이득을 바라지 않고 일을 하는 청년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외적인 거에 신경을 그리 크게 쓰지 않는 인물인 것 같았고, 그러면서 이제 외적인 면도 그냥 매일 입고 다닐 것 같은 양복과 큰 배낭 메고 다니면서 그 안에 수많은 자료들을 빨리빨리 빼서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일에만 집중하는 네. 그런 캐릭터를 위해서 외적인 부분을 신경을 되려 안 쓰는 것처럼 신경을 많이 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김민재 씨. 네. 악당이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뭔가 약간 허당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캐릭터거든요. 네. 좀 다른 악당인 것 같아요. 예, 다른 악당이요? 예. 네. 어떤 이제 역할 소개를 좀. 저는 사실 이제 뭐 캐릭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감독님하고의 어떤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율이 많았던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걸 꼭 염두해 두고 악당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너무 좀 뭐랄까요, 너무 냉혈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사람에 가깝고 저희 이웃에 좀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좀 약간 보면 좀 그 뭐랄까요, 그 케빈 그 영화 저기 나홀로 집에 네네. 같은 그런 뭐 도둑들처럼 약간 너무 이렇게 뭔가 완벽한 짜여진 어떤 냉혈한 어떤 이런 느낌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감독님 속에서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나. 악당이지만 인간적인 매력이 네.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당이기 때문에 좀 이 부녀에게 좀 미안한 구석이 많았을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이제 하면서 생기더라고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오늘 사실 함께하진 못했지만 우리 정유미 씨가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시는데, 우리 정유미 씨는 부산행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출연할 수 있었던 건가요? 생존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유미 배우님 같은 경우는 부산행 촬영할 때 제가 한번 살짝 얘기를 했어요. 이런 역할이 있는데 한번 해볼 생각이 있냐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정유미 배우가 그때는 제 얘기를 잘 듣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자기 그런 거 좋다고 막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그때는 시나리오를 안 썼던 상황이었는데 그냥 이게 나쁜 사람 역할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했더니 너무 자기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연기 변신이니까. 예. 네네네네네. 그리고 시나리오를 받고 좀 당황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정유미 씨의 변신이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예,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함께 작품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정유미 배우요. 정유미 배우는 정말 편해요. 그냥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배우. 워낙 또 연기를 잘하죠. 그냥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어떤 얘기 이런 거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정말 그냥 바로바로 그냥 그 사람이 되는. 예. 굉장히 유연한 배우, 정유미 씨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고요. 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염력, 이게 어떤 영화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아마 그래서 이 부산행 배우분들도 염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배우분들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부산행이 염력에게 묻는다. 영상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부산행 배우분들이 염력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또 대답을 함께 봤는데, 공유 씨도 그렇고 최우식 씨도 그렇고 관객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잘 해주셔서 제작 그 현장까지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부산행 배우분들이 영화 촬영장에도 궁금해서 많이 찾아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님 맞습니까? 네, 다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침 이제 촬영할 때 이제 부산행 개봉한 지 한 1주년 정도 됐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좀 모여가지고 오셔서 구경도 좀 하시고. 뭐라 그러던가요? 촬영 현장이 좀 달라졌다 그러던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 왜 부산행 때 찍을 때 입었던 옷을 아직도 입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감독님 옷이 너무 똑같다. 네,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가 너무 똑같다고. 그때 입었던 거 왜 아직도 입고 있냐 그런 얘기 공유 배우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현장에서 그 느끼는 그 감정을 그대로 갖기 위해서 그 옷을 계속 입으시는 거죠?
아니, 옷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리는데 옷을 마침 그렇게 똑같은 옷이 있었나 보죠. 제가 부산행 2주년 때는 제가 꼭 옷 한 벌.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촬영 현장을 보고 나니까요. 좀비에 이어서 이번에는 초능력까지 새로운 소재와 그리고 이야기에 도전한 연상호 감독님과 제작진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배우분들의 이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염력의 키워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영화 염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력 들었다 놨다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토크 주제 바로 변신을 들었다 놨다입니다. 자, 변신. 초능력이라는 소재, 새로운 소재의 영화인 만큼 우리 배우분들의 색다른 연기 변신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류승용 씨는 하루아침에 이제 염력을 갖게 되는 그런 사실 빼고는 사실 평범한 중년의 남자 캐릭터잖아요. 신석헌 캐릭터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외모에 엄청난 변화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형에? 예. 그 전에는 좀 몸을, 다른 작품 준비 때문에, 좀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염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살을 좀 많이 찌워달라고 해가지고, 보기 안 좋게 해달라고 주문이, 그냥 볼 수 있는 그냥 배나온 아저씨. 우리 그래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진짜. 예. 다른 노력들을 안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그냥 먹고 근데 이제 그냥 염력만 봤을 때는 그 석헌이라는 인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그냥 인간 류승용 배우에게는 그 전작을 찍다가 또 새로운 또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몇 킬로를 찌우셨나요? 아니, 그냥 뒀더니 한 12kg 찌더라고요. 12킬로를. 네, 먹고 자고 마음 편안하게 즐겁게 현장이 굉장히 즐겁고 우리 고사 지낼 때 한 약속들이 있었는데 우리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모든 스태프들 모든 배우들 감독님 덕분에 굉장히 행복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조금 살이 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이 찌고 얼굴이 굉장히 좋은 느낌?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 드는 지금 사진이에요. 보니까. 철없는 아빠. 약간 생각 없는 철없는 아빠. 그래서 그 엄청난 초능력도 악용하지 않고 그냥 생계형 초능력. 그래서 먹고 살 그런 그냥 순박한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 좋은 삼촌, 아빠 같은 느낌. 그렇죠. 예, 그 느낌이 저한테도 전달이 되고 있는데 심은경 씨는 이전에 밝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벗고 어찌 보면 이번 역할에서 굉장히 강인하고 단단한 모습이 기대가 많이 되는데 캐릭터에 그 몰입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애드립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어떤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뭔가 굉장히 캐릭터가 땅에 붙어 있는 그런 그냥 밀착형. 밀착형 그냥 이 현실에서 있을 법한 그런 캐릭터잖아요. 룸이라는 캐릭터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짜여진 구도 안에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뭔가 애드리브도 이렇게 좀 나와서 그런 좀 더 현실감이 캐릭터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그 전에는 좀 캐릭터성이 좀 짙은 그런 연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염력을 통해서 좀 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명쯤은 있을 법한 그런 캐릭터를 연기를 하게 되어서 저한테도 되게 큰 도전이었고 되게 초반에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프로덕션 할 때 감독님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감독님께서 정말 제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좀 같이 만들어갔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감독님 덕분에 좀 룸이라는 캐릭터를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덕분에. 왜냐면 현장이 편하지 않으면 애드립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정말 편했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냥 현장 자체를 즐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캐릭터의 감정에 정말 저도 빠져들어서 저도 모르게 막 애드리브도 나오게 되고 그 순간순간의 어떤 그런 애드리브로 신의 어떤 조미료 역할을 좀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봐주실진 모르겠지만 멋집니다, 진짜. 지금 그 은경 씨가 얘기할 때 김민재 씨랑 박정민 씨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현장 생각이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네. 은경 씨가 이제 컷을 했는데 사실 좀 분해가지고 어떤 자기가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분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이렇게 그 순간에 못 벗어나고 그 이입을 해서 하고 있는 모습에 저는 사실은 너무 좀 감명을 받았어요. 사실 그때는. 그 여운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직접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변신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분이 정유미 씨거든요. 왜냐면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정유미 씨가 악역 캐릭터를 할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고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감독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유미 배우가 한 홍상무 역할은 악역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눈을 부라리는 악역이 아닌. 아니라, 오히려 좀 정유미 배우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좀 약간 좀 막 발랄하기도 하고, 좀 통통 튀기도 하고, 좀 광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캐릭터라서 좀 정유미 배우 악역으로서는 좀 독특하게 보실 수 있는 악역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정유미 배우도 굉장히 재미있어 한 것 같아요. 그런 역할. 굉장히 새로운 악역인데 류승룡 씨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연상호 감독의 윤블리, 정유미 씨를 향한 애정이 듬뿍 담긴 캐릭터다. 이 상무 맞습니까? 예, 그 갖고 있는 권력을 악용하는 인물이어서 그럴 수 있는데 악동 같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가 구현해낼 수 있는 짧은 장면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고 딱 이 수정고 딱 받으면서 연상호 감독님이 얼마나 이 배우를 애정하고 편애하는지를 아니, 그 배우들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그런 캐릭터거든요. 예. 매력 넘치는.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역할이에요. 좋습니다. 지금 그 모든 캐릭터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데 우리 정유미 씨의 캐릭터도 기대를 해주시면서 두 번째 토크 키워드 바로 케미를 들었다 놨다입니다. 자, 류승룡 씨를 비롯해서 모든 배우분들이 그 현장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아까 또 심은경 씨도 말씀을 해주셨고 좋았다라고 입을 모아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호흡이 어땠는지 저희가 지금부터 얘기를 나눌 텐데 호흡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좀 원인을 밝히자면 류승룡 씨 7번 방의 선물 기억나시죠? 그리고 심은경 씨 수상한 그녀 기억나시죠? 설 극장가의 이미 이 두 편으로 사로잡은 두 분이 부녀로 나오십니다. 네. 그야말로 설 연휴 흥행 부녀가 염력으로 뭉쳤고요. 그리고 우리 류승룡 씨와 심은경 씨는 5년 만에 또 만나게 되죠. 광해 왕이 된 남자 이후에. 우리 류승룡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너무 심은경 씨가 잘 컸고 잘 자랐고. 어떠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역이라는 우리 연상호 감독님 작품도 같이 이제 서빙을 하셨죠. 참여했고 한 10년 전인가요? 그 불신지옥이라는 영화에서 그때 13살이었나 중학교 1학년이었나? 중학교 15살이었어요. 15살. 아무튼 그때부터 뭐 퀴즈왕 작품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느낌도 어리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그 배우의 느낌 그리고 배울 점이 항상 질문하고 또 탐구하고 고민하는 모습들이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빠와 딸인데 그런 작품을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작품에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은경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선배님하고 작품 하게 돼서 너무나 재밌었던 시간이었고 이렇게 부녀 관계로 좀 끈끈한 관계로
나오는 영화는 사실은 처음인 것 처음이죠. 같아요. 연력이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 전에는 같이 영화를 출연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좀 어떤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었던 역할은 아니었고 이제 항상 이제 상대방의 역할이라던가 뭐 영화 속에서 한 번도 안 만난다거나 신분이 네, 다르거나 네, 예. 좀 다르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그래도 항상 저는 선배님을 항상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배님이거든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선배님이 불신지옥 촬영했을 때 헐리우드 배우 마이클 케인이라는 배우분이 쓰신 네. 이제 연기론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을 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 책이 아직도 저에게는 제가 연기를 함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책이거든요. 정말 저한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본보기가 돼주신 선배님이셔서 이번 작품에서 이렇게 같이 너무 호흡을 맞추고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해지면서 연말에 가시기 전에 모두 선물을 꺼내서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그 옆으로 한번 살짝 가보겠습니다. 우리 심은경 씨와 박정민 씨 제가 알기로 서로에 대해서 엄청난 팬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민 씨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진짜 팬이었어요. 박정민 씨도 팬이라고 말씀을 정말 해주셨는데 팬이었어요. 네, 저 되게 팬이었어요. 자, 이제 유승용 씨는 잠깐 계시고 옆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두 분. 처음 이번에 염력에서 만나셨는데 정민 씨 어떠셨어요?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 사실 처음 만난 건 올해 초에 제 운이 좋게 어떤 자동차 광고를 같이 지게 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알아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나서 근데 그때는 사실 대화가 아침? 그렇게 네. 많지 네. 아침이라는 아침이라는 자동차. 자동차죠. 예. 대화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계약이 끝났는데 계약 연장을 하셔가지고 계속 가시더라고요. 네. 뭐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었나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축하해요. 아니 그게 이제 어쨌든 그게 참 어쩔 수 모르겠어요.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네. 네, 아무튼 그때는 광고 찍을 때는 네. 이렇게 은경 씨랑 대화가 많이 없었었는데 서로 이제, 팬이었지만 또 대화를. 네, 은경 씨가 뭐 가끔씩 이렇게 와서 뭐 제가 나도 영화 잘 봤다고 이렇게 말 걸어주고 했었지만 막 대화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염력 현장에서 처음 만난 게 저희 아마 그 식당에서 네. 밥 먹는 식당 씬이었을 씬. 거예요. 이제 영화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식당신이 하나 나오는데요. 네, 그때 막 김경 씨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말을 이렇게 잘 걸어주길래 저는 굉장히 고마웠죠. 저는 이렇게 사실 누구한테 말을 잘 못 거는데 은경 씨가 말을 많이 걸어줘서 되게 영광이었습니다. 은경 씨도 기억나시죠, 그날? 네, 저는 워낙 정말 동주라는 영화를 보고 박 배우님의 팬이 되어서 언젠가는 박정민 배우님과 연기 호흡을 한번 맞추고 싶다라는 어떤 소망이 있었는데 염력에서 이렇게 또 같이 뵙고 제가 가까이에서 또 박 배우님 연기를 또 볼 수도 있고 같이 호흡도 맞출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저도 영광이었고요. 그래서 첫 촬영 때 이제 첫 촬영이어서 긴장된 점도 있었고 이제 박 배우님과 어떻게 또 호흡을 맞추면 좋을까 이런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참 제가 첫 촬영 때 원래 긴장을 진짜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하는데 정말 박 배우님 덕분에 정말 그냥 수월하게 마음 내려놓고 촬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촬영하는 내내 박 배우님하고 같이 붙는 장면들 촬영할 때 되게 저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또 도움도 많이 받고 싶고 그런 영감도 많이 얻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막 이런 얘기도 저희가 많이 나누기도 했었고 정말 또 루미 연기하는 데 있어서 염력 촬영하는 데 있어서 참 여러모로 도움도 많이 받고 많이 배우고 네. 부러운 점도 너무 많고 와, 지금 보니까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팬이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심은경 씨가 원래 이렇게 대답을 길게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아닌데 오늘 굉장히 그러니까요. 네. 그러게요. 칭찬을 많이 해주네요. 너무 좋네요. 네. 그럼 대본에는 없었는데 또 옆으로 가서 우리 박정민 씨가 평소에 또 우리 김민재 씨의 네. 굉장한 팬이었죠? 민재 형이요? 네.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형이에요. 좋아하는 네, 학교 동생, 다닐 형, 때 같이 같은 같은 학교라서. 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었네요. 아니 감독님 이렇게 보니까 저는 지금 너무나 훈훈하고 이 기운이 다 전달이 되는데 현장이 좋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저는 이렇게 다 친하신지 잘 몰랐어요. 저는 되게 친하시네요.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이 훈훈한 분위기, 현장의 분위기의 중심에는 연상호 감독님이 있었다고 배우분들이 모두 사실 촬영하면서 입을 모아서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연불리라는 애칭이 생긴 건 알고 계십니까, 감독님? 네? 연불리. 연불리요? 거기 분리가 정말 많았어요. 윤불리, 연불리. 네네네. 예. 잘, 그래, 사랑스럽게 잘 해보겠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진짜. 자, 그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이 염력이 어떻게 구현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감독님. 이 CG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와이어. 그, 네. 이 구현되는 데 있어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뭐 일단은 뭐 이렇게 CG와 이제 실제로 찍는 그 느낌들이 조화가 되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그동안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렇게 막 손에서 레이저가 나간다든가 뭐 그런 영화를 뭐 이제 많이 보는데 좀 한국적이면서도 재미있으면서 멋있는 그런 염력 액션은 어떤 것일까 그런 얘기를 CG팀이랑 문술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또 선배님이 유승용 선배님이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승용 배우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또 실제로 또 되게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뭐랄까요 재미있는 씬들이 좀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함께 만들어간 작품 염력인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토크 속의 토크 짧고 굵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약의 토크입니다. 5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릴 거고요. 짧게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게 염력이 생긴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은? 아마 이 영화를 찍으시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감독님, 염력이 생긴다면? 염력이요? 네. 염력이 생긴다면은 저는 일단은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감추면서 되게 다듬을 것 같아요. 더 고수가 되기 위해서? 네네네. 일단 쓰지 않고. 네, 이게 좀 이렇게 익숙해져야지 뭘 쓸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쓰기보다는 계속 갈고 닦아서 이게 어떻게 하면은 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오래 했고 수련을 해서. 네네. 아, 좋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류승용 씨는 어떻습니까? 아, 저는 미처 이렇게 생각 못하고 세속에 아니 저는 굉장히 소박하고 그냥 이제 막 날아다니고 싶어요. 지금 이제 영화 보시면 상상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막 날아다니는데 그거를 실제로 드론처럼 날아다니면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했어요. 저도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심은경 씨는 어때요? 저도 날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요.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번지 점프도 못하고 이렇게 높은 곳에서 아래를 잘 못 내려다봐요. 이게 좀 심해서. 근데 그래도 한번 염력이 생긴다면은 한 번쯤은 좀 날아봐서 막 이렇게 자유롭게 좀 누비고 싶은 생각도 들고. 네. 날아보고 싶다. 박정민 씨 어떻습니까? 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다 오게 네, 하겠다. 다 오게 하는 거 싶어요. 리모컨도 오게 하고 네, 음식도 오게 하고 네. 나에게. 네. 자, 김민재 씨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이 좀 육아에 와이프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만 좀 대답을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질문을 할 걸 그랬어요, 감독님. 육아에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네, 좋은 것 그렇게 같아요. 하고 싶다. 좋습니다. 다 실생활에서 소박하게 쓰고 싶다 그랬는데 우리 감독님만 수련을 먼저 하겠다. 고수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의 한예지 기자라고 합니다. 네. 일단 감독님이랑 류승용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은 이전보다 굉장히 얼굴이 되게 좋아지시고 잘생겨지셨는데 저도 느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부산행 1000만이라는 그런 기록적인 수치들이 그 감독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류승용 배우는 그 전에 서울역이라는 애니메이션으로 감독님과 함께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감독님이 뭐 좀비나 초능력이나 이렇게 큰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는 되게 사회 고발적인 이야기도 있고 현실적인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녹여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그런 것들을 느끼셨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부산행이 우리 감독님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일단은 얼굴이 좋아진 거는요. 며칠 전에 면도를 제가 이렇게 해서 제보를 위해서. 제가 면도를 하면 되게 사람이 좀 깨끗해 보이고 면도를 안 하면은 근데 면도를 해서 그런 것 같고요. 부산행이 뭐 아주 감사하게도 너무 큰 흥행을 했는데 사실은 뭐 부산행 이후로 달라진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거의 뭐 저희 그 작업실이 이제 집이랑 한 5분 거리 되는데 매일 이제 아침에 이제 작업실 나가서 글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화 촬영하고 거의 저희가 염력이라고 하는 영화를 준비를 한 게 거의 이제 부산행 거의 개봉하고 있을 때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영화가 이렇게 좀 기록적인 흥행을 하고 나서도 뭔가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것을 좀 여운을 느끼기도 전에 사실은 이제 염력이라고 이어서 하는 작업을. 영화를 준비를 한 상태라서 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영화 만들고 인간이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면은 늘 누구나 하는 고민이기 때문에 감독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고 계속 앞으로도 작업을 이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멋있어 보이는 건 면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그 류승용 씨. 우리 그 감독님께서 항상 영화에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굉장히 평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없는 그리고 또 이제 평상시에 볼 수 있는 아빠와 딸 관계 티격태격거리고 싸우고 이제 그러던 평범함 속에서 이제 초능력을 얻듯이 이 평범한 관계 속에서 누구나 아빠가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고 그 안에서 찾는 어떤 자기 성장, 자기 반성 그래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범함 속에서 초능력을 얻어서 그것을 선용하듯이 이런 누구에게나 있는 가족 관계 속에서 또 처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지금 오늘 또 아무래도 제작 보고에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감독님 염력이라는 또 초능력 소재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공부를 또 본인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염력에 대해서요? 네, 염력에 대해서. 네. 어떤 다큐멘터리가 시작인가요? 책이 시작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책들 보면은 이렇게 염력을 소재로 한 그런 만화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예. 근데 좀 뭐랄까요, 좀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코미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단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코미디를 연출한 적이 예전에 단편 애니메이션 사랑은 단백질이라는 단편 네. 애니메이션 때 한 번 해보고 사실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래서 조금 더 막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염력이라고 하는 소재로 어떤 코미디 이 액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 영화를 제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소재도 소재지만 그러면 이제 장르에 있어서 도전이네요. 네, 아무래도 좀 뭐 영화 자체가 좀 어떻게 규모가 좀 큰 네. 코미디 영화가 사실은 그렇게 만들기 쉽지는 않은데 근데 좀 뭔가 좀 어쨌든 간에 뭐 부산행이라고 하는 뭐 약간 잘 된 영화 덕분에 아주 좀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열렸을 때 좀 뭐랄까요 좀 하기 힘든 좀 이렇게 투자되거나 아니면 만들어지기 힘든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또 새로움이 관객들이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질문 혹시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질문 지금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왼쪽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인데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부산행부터 서울역 염려까지 부녀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부녀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부녀 이야기로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은 전에 만들었던 이제 사이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부녀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뭐 계속 어떻게 보니까 부녀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의도된 건 아니었어요. 뭐 예전에 부산행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부산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 기획 때는 그 아버지와 아들 원래 얘기로 기획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배우를 만나면서 이제 바뀌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부녀 관계가 조금 독특한 면이 있는 부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아주 속세에 있는 보통 평범한 아저씨인 아버지와 굉장히 좀 생활력이 강한 딸이 이렇게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그런 파열음 같은 것들이 줄 수 있는 재미 같은 게 저는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이걸 하기로 했고 또 뭐 제가 좀 뭐 이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사실은 거의 염력이라고 하는 영화는 여기 계신 배우분들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썼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조금 더 배우분들을 떠올리면서 쓰니까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는 혹은 이제 뭐 알고 있는 이미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만들었던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뭐 좀 부녀 관계가 된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뭐 심은경 배우가 사실은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어떤 점이 좋아가지고 사실은 뭐 이렇게 하게 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부산행을 할 때 좀 제일 아쉬웠던 게 이 심은경 배우가 저희 부산행에서 한 2회차 정도 나왔나? 2회차 정도 이틀 정도 찍었는데 네. 좀 길게 이렇게 좀 찍으면은 어떨까라는 그런 궁금증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승용 배우님도 사실은 두 분 배우님은 사실 서울역에서 이제 목소리 더빙을 했었는데 그때 더빙을 되게 짧게 했거든요. 되게 한 이틀 정도 했는데 이 두 배우분과 좀 긴 호흡으로 좀 뭔가 현장에서 같이 부딪히면서 좀 영화를 좀 찍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 같은 게 있어서 사실은 염력이라고 하는 영화를 또 준비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녀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겠네요. 예. 또 질문 혹시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와주신 분들과 예비 관객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상호 감독님부터.
네, 뭐 염력이라고 하는 영화를 들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정말 관객분들이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도 만들고 있는 영화입니다. 보신 관객분들이 뭐 보고 나서 정말 영화 재밌게 만들었다라는 얘기 하실 수 있게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용 씨. 예, 새로운 소재와 기발한 아이디어로 새해를 좀 일상적인 새해를 들었다 놨다 할 그런 좀 들썩이는 그런 염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염력으로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저도 염력 촬영할 때 정말 재미있게 촬영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내가 이렇게 즐기면서 연기를 해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태프분들과 정말 한 호흡으로 정말 착착착착 촬영했던 그런 소중한 기억이 많이 남는 영화인데 아무쪼록 저 영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정말 재밌고 시원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민 씨. 네. 저도 은경 씨처럼 이제 염력 현장에 가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찍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 영화가 내가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더 재미있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점점 생겼었거든요. 저 나오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즐거웠던 현장의 분위기와 그런 것들이 아마 보시는 분들한테도 잘 전달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재 씨. 네. 이건 뭐 온 가족이 볼 수 있고 친구들도 볼 수 있고 연인들이 와서 뭐 볼 수 있는 영화고요. 그리고 멀리 어떤 좀 떨어진 얘기들이 아니라 우리 얘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아마 류승경 선배 염력을 관객분들이 좀 나눠서 실생활에서 이제 뭐 큰 염력은 아니지만 그걸 물려받고 좀 이렇게 극장 밖을 나서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오른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도 좀 봐주시고요. 늘 진중한 연기 그리고 코미디 연기 정말 어떤 장르든지 감동을 주는 배우 류승용 씨였습니다. 류승용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심은경 씨 우리 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아빠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딱 봐도 부녀 같죠 지금. 정면 정면 봐주시고요. 지금 염력을 쓰고 있습니다. 왼쪽. 네. 그리고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정면 위쪽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류승용 씨 잠시 후에 모시고요. 심은경 씨 단독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네. 그리고 정면 봐주시고요. 정말 그 촬영 현장을 너무나 좋아했던 심은경 씨입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정면 위쪽. 네. 심은경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민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민 씨는 정말 모든 배우분들이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작들을 보고 이 배우랑 꼭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민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고요. 김민재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씨는 정말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면서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정면 강렬한 인상을 주시는 분이죠. 오른쪽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염력에서는 악당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매력 넘치는데 그 자리에 계시고요.
자, 우리 류승용 씨, 심은경 씨, 박정민 씨 다시 모실게요. 네, 염력의 주역분들입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부녀가 호흡이 척척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정면 봐주시겠습니까?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지금 뭐 류승용 약간 도미노처럼 서로 아주 좋습니다. 정면 보시고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이게 약간 보기에 약간 MBC 예능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강하게 있는데 여러분 염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연상호 감독님. 네, 시선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갑자기 너무나 다소곳해지셨는데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재 씨가 몸을 살짝 틀어주시고요. 자, 이제 정면을 보시고요. 조금만 가까이 쓰셔서 우리 염력 대박을 기원하면서 네, 일단 파이팅을 한번 외치기 전에 염력 포즈부터 감독님도 가셔야죠. 자, 염력 포즈 아까 다 보셨죠? 이건 염력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염력. 감독님 좀 달라요. 저건 에네르기파가 아니라 염력입니다, 여러분. 예. 자, 이제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력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염력 제작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